결혼 후 남편 현준과 나는 신혼여행을 가기로 약속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미란이 갑자기 함께 가자며 현준을 설득했죠. 호텔에 도착하자 미란은 현준과 함께 킹사이즈 침대방을 쓰겠다며 나와 시아버지는 트윈룸을 쓰라고 했어요. 좋아, 도대체 무슨 수를 더 쓸지 지켜보자 싶었어요. 집에서 신혼여행 준비물을 챙기던 중 현준이 다가왔어요. 내 계획을 말하려는 순간 그는 머뭇거리며 말했죠. 여보, 우리 신혼여행에 엄마도 같이 가자고 하시네. 순간 멍해진 나는 되물었어요. 그런데 우리 둘만의 여행으로 약속했잖아. 갑자기 왜 엄마까지? 전부터 간절히 바라왔던 대리 여행. 마음의 양식을 채우려던 계획이 완전히 뒤틀리게 됐죠. 현주는 미안한 듯 뒤에서 껴안으며 달랬어요. 미안해. 어머니도 나이가 드셔서 여행 한번 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 다음에 꼭 너만 위한 여행 갈게요. 하지만 오래전부터 약속한 건데 난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신혼여행에 제3자가 끼는 건 참을 수 없었죠. 그때 문이 쿵 하고 열리며 미란이 뛰어들었어요. 내 아들을 혼내는 거야? 난 평생 못 가본 곳 많다가 자식 위해 장례비까지 탕진했는데 이제 와서 엄마 버리려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는 모습에 나는 당황스러워 현준을 밀어냈어요. 현준이 어머니를 달래는 사이 미라는 갑자기 내 옷차림을 물었어요. 너 내일 뭐 입을 거니? 그냥 이 옷으로. 그녀는 내 옷장을 힐끔 쳐다보더니 만족한 듯 퇴장했죠. 문이 닫히자 옷장을 보며 허탈함이 밀려왔어요. 진짜 사람이 아니라서 그렇구나라는 말이 가슴에 걸렸지만 어르신의 여행 욕구도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현준이 돌아와 나를 안아 침대에 눕혔어요. 미안해. 다음엔 꼭 우리만의 여행 갈게. 어머니께서 외로우셔서 그런 거야. 내가 너무 심했나? 내일 사과할게. 그의 품에 안겨 마음을 다잡았어요. 하지만 여행 당일 공항에서 눈앞의 광경에 가방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나와 똑같은 원피스를 입은 미란과 시아버지가 입구에 서 있었죠. 화를 참으며 현준을 불렀어요. 잠깐 얘기 좀 해요. 미란이 끼어들었어요. 무슨 말을 우리에게 못 들려주냐? 시집 왔으면서 남편을 호령하다니. 우리 노인네가 부끄럽냐? 숨이 막히는 분노에 현준이 재빨리 달려왔어요. 엄마, 유리랑 할 말이 있다고요? 하늘이 무섭지 않냐? 난 너를 낳아 키웠는데 결혼하더니 엄마를 버리겠다. 아들 키워봐야 무슨 소용이냐? 미라는 다시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고 현주는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화가 났다. 간신히 참고 있을 정도였다. 아마 내 모습에 눌렸는지 조미란의 울음소리가 점차 작아졌다. 슬쩍슬쩍 나를 흘끔거리며 쳐다보기까지 했다. 진현준이 급히 나를 계단 쪽으로 끌고 가 사과를 쏟아냈다. 미안해, 아내.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어. 제발 화내지 마. 엄마도 정말 이번 한 번만 따라온다고 했어. 다음엔 꼭 보상할게. 다음번엔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마음껏 가자. 알겠지? 그의 모습을 보니 더 이상 다투고 싶은 기운이 사라졌다. 냉담하게 말을 던졌다. 엄마 단속이나 잘하세요. 차에 탄 순간부터 신혼여행이 평탄치 않을 거란 예감이 들었다. 조미라는 여전히 흐뭇한 표정이었다. 운전기사가 진현준과 비슷한 나이의 청년이란 걸 알자 더욱 흥이 났다. 청년, 곧 결혼할 나이겠다. 그렇죠, 아주머니. 어떻게 아셨어요? 내년 3월이면 결혼합니다. 풋풋한 미소를 짓는 운전사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진현준도 한때 나를 이렇게 기다렸을까? 속이 답답해진 나는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려 했다. 그런데 조미란이 갑자기 운전사를 붙잡고 잔소리를 쏟아내는 것이 아닌가? 말씀드리는데 어머니가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결혼했다고 어머니 잊으면 안 된다. 효도가 사람의 기본이야. 안 그러면 천벌 받는다. 아들 키우려면 산전수전 다 겪어야 하는데 그런 자식이 효도도 안 하면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니? 실례지만 아내는 남의 집 식구야. 성도 다른 사람 위해 피부치를 외면하면 안 된다고. 신세기에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조미란 본인도 시집 온 며느리 아닌가? 어쩌면 진현주는 어머니에게 세뇌당한 걸까? 생각을 이어가기 싫어졌다. 내가 말하기도 전에 운전사의 얼굴이 새까맣게 일그러졌다.
나이 드셨으니까 뭐라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은 위험합니다. 평생 함께할 사람은 아내예요. 조미란이 당황해 말을 더듬는 사이 공항에 도착했다. 하차 직전 운전기가 중얼거렸다. 요즘 세상 참 이상하네. 아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인데. 웃음을 참으며 뒤돌아보니 조미란의 얼굴이 벌개져 있었다. 분한지 부끄러운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다. 진현준이 재촉했다. 서두르자. 시간 끌지 말고. 그가 어머니 체면을 살려주려는 속셈임을 알았지만 묻어두기로 했다. 비행기 탑승 후 곧잘 잠들었다가 진현준에게 흔들려 깼을 땐 이미 착륙 준비 중이었다. 공항복도를 걸으며 조미란이 투덜거렸다. 잘도 잠만 자더라. 우리처럼 처음 타는 사람에겐 모든 게 신기한 법인데. 말다툼할 기운이 없어 무시했다. 진현준이 낮은 목소리로 범마라고 부르자 조미란이 비로소 입을 다물었다. 대신 아들을 붙잡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돌아다녔다. 시아버지는 처음부터 말없는 인형처럼 지켜보기만 했다. 호텔 프런트에선 웃으며 인사했다. 모녀분 사이가 좋으시네요. 가족복까지 맞췄다니.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조미란이 벌컥 화를 냈다. 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분과 난 모녀가 아니에요? 제 아들은 저쪽이에요. 조미란이 진현준의 팔을 잡으며 말했다. 프론트 직원이 얼굴을 붉히는 걸 보며 나는 고개를 흔들었지만 여전히 미소를 유지했다. 정말 재미있는 상황이네요. 따라 나왔다가 이런 드라마를 보게 될 줄이야? 진현준은 아무런 이상함도 느끼지 않은 듯 말을 이었다. 큰 침대방 2개 주세요, 아들아. 큰 침대방 2개는 왜? 하나는 큰 침대방, 하나는 트윈룸으로 해야지. 미란의 말에 나와 진현준 모두 얼어붙었다. 2개 다 큰 침대방이면 제가 유리랑 같이 자고 아빠랑 엄마는 다른 방에서 주무시면 되잖아요. 아빠랑 따로 자고 싶으세요? 내 말은 아들아, 내가 어두운 거 무서워하니까 엄마가 큰 침대방에서 같이 자자고. 유리는 아빠랑 트윈룸에서 자도록 해. 조미라는 나를 힐끔 보며 마치 엄청난 은혜를 베푸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이 순간 정말 할 말을 잃었다. 결정적으로 시아버지도 아무 말이 없었다. 대체 이런 괴짜 집안을 어떻게 만난 걸까? 결혼 전엔 미란이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는데? 침묵하는 나를 보며 진현준이 다급해졌다. 안 되죠. 이건 저희 신혼여행인데 2분이 따라오신 것도 이미 참는데 이제 와서 저희를 떼어놓으시다니요. 말이 됩니까? 조미라는 폭발했다. 너 지금 엄마가 방해된다는 거냐? 장가들더니 어미를 버리겠다 이거지? 어릴 땐 자꾸 엄마랑 자자고 조르더니 이젠 필요 없단 말이야? 아이고,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친아들이 날 버리다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주변을 맴도는 사람들의 시선에 진현준은 당황했다. 체면을 중시하는 그로서는 창피함을 이기지 못한 모양이다. 결국 나에게로 와 속삭였다. 유리, 어쩌면 좋아.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이미 진현준의 나약함을 꿰뚫어본 나에겐 더 이상의 기대도 없었다. 당장 떠나지 않는 이유는 오랫동안 계획한 여행을 포기하기 아쉬워서, 그리고 이 괴상한 집안이 도대체 어디까지 하는지 구경하고 싶어서였다. 아들아, 유리도 상관 안 한대. 내 말대로 해. 조미란이 승리한 듯 달려왔다. 진현준은 고개를 숙인 채 머뭇거리다 프론트를 향해 말했다. 큰 침대방 하나와 트윈룸 하나로 해주세요. 프론트 직원이 놀란 눈치를 보이는 사이 진현준이 덧붙였다. 엄마가 꼭 이렇게 하시겠다면 저희 부부는 큰 침대방에서 자고 부모님은 트윈룸에서 주무시면 됩니다. 조미라는 멍해졌다. 그새 직원이 재빨리 키카드를 건넸다. 고객님, 룸키 받아가세요. 우리 시선이 마주쳤다. 진현준의 눈동자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아들아, 이게 무슨 짓이야? 엄마가 널 낳아 키웠는데 이제 버리는 거냐? 조미란이 다시 울음을 터뜨리려는 순간 진현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가 계속 그러시면 차라리 여행 취소할게요. 다음에 유리랑 단둘이 오죠. 하지만 엄마 스스로 숙소를 거부한 거 알아두세요. 이 말에 조미란은 완전히 눌러앉았다. 침대에 누웠지만 가슴이 답답했다. 조미란이 이렇게 쉽게 물러날 성쉽지 않았다. 샤워를 마친 진현준이 나를 끌어안았다. 따뜻한 손길이 몸을 타고 흘러나도 모르게 신음이 새어나왔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귓가를 스칠 때마다 정신이 혼미해졌다. 자기, 엄마가 좀 과하신 건 알지만 키워주신 분이라. 그래도 난 항상 너 편이야. 불이 꺼진 방이지만 그의 눈빛이 빛나는 게 느껴졌다.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길에 몸을 맡겼다.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던 순간 문이 덜컥 열렸다. 조미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들, 엄마가 내가 어두운 거 무서워하는 거 알아. 며느리도 엄마가 너랑 같이 자는 걸 싫어하는 거 알고 있단다. 괜찮아. 엄마가 문 앞에서 지켜줄 테니 어디도 안 갈게. 예상이 적중하자 가슴속에서 불길이 치솟는 게 느껴졌다. 참을 수 없는 분노였다. 결혼하자마자 시댁과 갈등을 빚고 싶지 않아 참아왔던 내가 마침내 침묵을 깼다. 현준아, 뭐 하냐? 어서 이불 가져다 드려. 미란 씨가 바닥에서 주무시는데 덮을 거라도 줘야지. 나는 현준을 밀어내며 부끄러운 듯 조미란에게 웃어 보였다. 죄송해요. 현준이 좀 멍 때리고 있었네요. 금방 이불 가져올게요. 말을 마치자 속이 후련하지 않아 현준의 다리를 걷어찼다. 조미란은 광란에 휩싸인 듯 소리쳤다. 그래, 내가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였구나. 내 아들이 왜 갑자기 엄마랑 멀어졌을까 했더니 이 요망한 계집애가 유혹을 했구나. 나는 전화기를 들어 프론트에 연락했다. 지금 당장 와주세요. 여기 문제가 생겼어요. 전화를 끊고 조미란을 응시하며 말했다. 방금 바닥에서 주무시겠다더니 왜 갑자기 변심하세요? 당신이? 이 망할 놈아.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바닥에 재우다니? 이게 다 내가 내 아들을 홀린 탓이야. 조미란의 고함 소리에 현준이 어쩔 줄 모르는 표정으로 중재에 나섰다. 엄마, 그런 뜻이 아닌데요. 어서 방으로 돌아가시죠. 아버지 혼자 두실 수도 없잖아요. 조미란은 벌떡 일어나 현준의 팔을 움켜쥐었다. 괜찮아. 아빠는 혼자 있어도 돼. 엄마가 여기서 내 곁을 지켜줄 테니 우리 모자는 누구도 떼어놓을 수 없어. 프론트 직원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죄송한데요. 지금 시간이 늦었으니 소음을 줄여주시겠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가 돈 내고 묵는 방인데 왜 간섭이야? 다른 손님들한테 피해준 적도 없으면서. 조미란의 막무가내 소리에 직원이 당황해하자 내가 말릴 차례였다. 지금 당장 방으로 돌아가시던지 아님 집으로 돌아가시던지 선택하세요. 이건 우리 부부의 방이에요. 조미란이 문을 발로 차며 소리쳤다. 에이 못된 계집.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내가 살아생전 이렇게 망신당할 줄이야. 차라리 내가 죽을 때까지 현준이 곁을 지켜주지. 프론트 직원이 초조하게 손목 시계를 보는 사이 나는 차갑게 최후 통첩을 내렸다. 오늘 밤 당신이 어디서 주무시든 상관없지만 지금 당장 이 방에서 나가세요. 쾅쾅거리는 소리가 들리자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분명 다 깨어났을 거라 확신했다. 다만 말썽을 일으키기 싫어서 아무도 나서지 않는 모양이었다. 프론트에 있던 여직원이 뭐라고 말하려는 걸 나는 막았다. 고개를 저으며 조미란 앞으로 걸어가 옆에 있던 진현준의 뺨을 후려쳤다. 현준, 너랑 신혼여행 오자고 했잖아. 이 꼴을 만든 내 책임 아니야? 이 한 대 맞을 만하잖아. 진현준이 아직 반응하지 못했을 때 조미란이 허둥지둥 달려와 아들을 끌어안고 울부짖기 시작했다. 아이고 내 불쌍한 아들. 감히 때리다니.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진현준도 지쳐서 조미란을 밀어내며 뒤로 물러섰다. 바로 그때 옆방 문이 쿵 하고 열리며 팔에 문신이 가득한 근육질 남자가 나왔다. 밤새 시끄럽게 구질래? 잠이나 자게 해주지. 남자를 알아본 조미란은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그쪽이 불만이 있다며? 어디 말해봐. 내가 중재해줄게. 남자가 조미란을 노려보자 그녀는 급히 달려가 억울함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끝내 나를 노려보며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며느리를 맞이해야 하냐고 울먹였다.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나를 향해 손뼉을 치며 웃었다. 아들이랑 같이 자고 싶다며? 그럼 간단하잖아. 아들님이랑 같이 자고 며느리분은 내 방에서 주무시면 되겠네. 다들 잘 곳 생기고 염려할 일도 없잖아. 잠깐, 그건 좀... 조미란이 벌컥 화를 내려다가 남자의 육중한 어깨를 보고 주춤했다. 왜 안 돼? 다들 편히 잘 곳 찾으면 되잖아.
아들 걱정만 하지 말고 며느리 배려도 좀 해주시지. 아줌마가 계속 시끄럽게 구시면 다들 못 잔다니까? 전 더 이상 안 그럴게요. 조미란이 덜덜 떨며 방으로 돌아갔다. 프론트 직원을 안심시키고 남자에게 조용히 감사 인사를 올렸다. 문을 닫으려는 순간 그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남편분은 아직 당신 편 같은데 왜 시어머니한테만 눌려 사나? 여자라도 약해 보이면 안 돼. 이틀 만에 조미란의 소동으로 신혼여행을 접고 집으로 돌아왔다. 진현준이 사과를 늘어놓으며 위로했지만 피는 물보다 진한 법.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닌 듯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퇴근 후 집문을 열자 진현준의 이모가 조미란을 데리고 찾아와 있었다. 유리야, 신부가 시어머니를 여행 중에 내쫓다니 뭔 짓이야? 말대꾸도 없이 방으로 가려던 나를 이모가 팔을 잡아당겼다. 농사일을 하는 사람이라지만 조미란 씨는 힘이 정말 세셨다. 순간적으로 팔이 뽑힐 것 같은 통증에 눈물이 나올 뻔했다. 며느리 주제에 시어머니를 이렇게 학대하다니. 요즘 애들 마음 씀씀이가 너무 더러워. 진현준이 번 돈을 내게 안 줄까봐 그렇게 계산질이야?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집안 돈부터 챙기려고 해? 조미란 씨는 점점 흥분하며 나를 붙잡고 이야기를 끝내려 했다. 바로 그때 진현준이 퇴근해서 들어왔다. 상황을 파악한 그는 재빨리 내 앞을 가로막았다. 조미란 씨, 왜 오셨어요? 천율이 팔에 생긴 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의 세심한 관찰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조미란 씨는 눈을 피하며 버티듯 말했다. 말을 시켜도 도망가려 해서 그랬지? 도시 처녀는 약해 빠져서 살짝 잡기만 해도 그 모양이야. 살짝 잡은 수준이 아니잖아요. 오늘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진현준의 목소리에 화가 서려 있었다. 조미란 씨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자 그녀 곁을 지키며 위세를 부렸다. 며느리만 챙기고 엄마는 안 보이니? 내가 당하는 건 상관없다는 거야? 엄마, 천율이 성격은 제가 잘 알아요. 오히려 조미란 씨를 부른 건 엄마 아닌가요? 진현준은 조미란 씨를 향해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 집안일인데 왜 남을 끌어들이세요? 남이라니. 내 놈이 여우 같은 계집애에게 홀려 어머니한테도 대드는 꼴을 봐. 조미란 씨는 허리를 잡고 나를 노려보았다. 마치 내가 그들 집안 묘지를 파헤친 것처럼 분노에 찬 표정이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신혼부부가 독립하는 건 당연히 알죠. 허니문에 시어머니가 따라다니는 건 들어본 적도 없어요. 더 부끄러운 줄 모르시면 동네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해보시죠. 내가 확 돌아서자 조미란 씨는 얼굴이 빨개지며 더듬거렸다. 이 나이 먹은 사람을 이렇게 모욕하다니. 망할. 그녀는 소파에 엎어져 울음을 재촉했다. 조미란 씨가 달래는 사이 나는 지쳐 방으로 들어갔다. 얼마 후 진현준이 피곤한 얼굴로 찾아왔다. 내 손을 부드럽게 문지르며 속삭였다. 자기야, 어머니를 고향으로 모셔보내는 게 어때요? 이렇게 계속 소란스러우면 우리 생활이 망가져. 그러기야 쉽겠어요. 내가 고개를 저을 때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처리할게. 우리가 오래 살 사람 아닌가요? 다음 날 퇴근했을 때 조미란 씨가 눈이 붉어진 채 기다리고 있었다. 천율이야, 내가 지난번에 잘못했어. 나이 드신 몸으로 돌아가기도 힘드니 여기 머물게 해주면 안 되겠니? 한 주일 동안 조용히 지내던 그녀의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러던 어느 날 생리주기가 늦어진 걸 깨닫고 급히 임신 테스트기를 사왔다.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비명이 터져나왔다. 진현준이 뛰어오르며 안절부절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진현준의 어리숙한 모습을 보자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임신했어. 계속 중얼거렸지만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손가락으로 살짝 배를 쓰다듬자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음이 느껴졌다. 내가 아빠가 된다고. 진현준이 드디어 정신을 차리더니 기쁨에 겨워 나를 안고 빙글빙글 돌렸다. 그때 조미란이 다가왔다. 벌써 임신이라니. 어머니, 할머니 되실 거예요. 진현준이 아직도 해벌쩍 웃고 있는 걸 보고 서둘러 팔을 밀치며 내려오게 했다. 최근 조미란이 나에게 잘해주던 것도 있고 어쩌면 엄마가 된다는 생각 때문인지 말투가 부드러워졌다. 생각보다 빨리 됐네요. 예상과 달리 조미란은 별다른 기쁨 없이
나를 의심하는 눈초리로 바라보더니 한참 만에 말했다. 잘 쉬어. 내일부터 탕 끓여줄게. 행복감에 취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방으로 돌아온 우리 부부는 새벽 5시까지 아이에 대한 상상을 하며 잠을 설치다가 주말인 탓에 정오에야 겨우 일어났다. 식탁 위에는 뚝배기가 놓여 있었고 옆엔 쪽지가 붙어 있었다. 유리야, 일어나면 마셔. 한 그릇 떠서 코를 가져다 대니 진한 향이 퍼졌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며 마침내 받아들여진 기분이 들었다. 오랜 시간 고아낸 국물은 윤기가 흘렀다. 한 그릇을 비우고 추가로 떠내려는 순간 복부에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살려주세요. 아이를 구해주세요. 진현주는 외출한 상태였고 시야가 점차 흐려지기 시작했다. 의식을 잃기 직전 식탁 위의 뚝배기와 조미란의 음흉한 미소가 떠올랐다. 깨어났을 때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하얀 천장을 응시하던 나는 진현준의 울음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유리야, 꼭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거야? 제발 나 좀 봐. 손등에 떨어진 눈물을 느꼈지만 왠지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다. 힘을 모아 입을 열었다. 진현준 씨, 이혼합시다. 안 돼. 제발 그런 말 하지 마. 그의 비통한 외침을 뿌리치고 몸을 돌린 채 침묵에 빠졌다. 내 가족이 도착했을 때 진현주는 피투성이가 되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이 개자식. 내 동생을 이렇게 만들다니. 오빠의 주먹이 진현준의 턱을 강타했다. 주변 환자 가족들이 말리기 전까지 오빠는 멈추지 않았고 나는 오빠 품에 안겨 폭풍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조미란이 병실에 도착했을 때 진현주는 반쯤 죽은 듯이 쓰러져 있었다. 내 아들아, 이렇게 두들겨 맞다니 천하에 이런 잔인한 놈들이 다 있나. 조미란 씨가 말하며 진현준을 잡아당기자 그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현준을 움직일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조미란 씨는 돌아서서 나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이 재수없는 계집이 시집오고 나서 집안이 편할 날이 있었나. 내 아들을 이 꼴로 만들다니, 이 망할려나. 이 늙은 게 무슨 소리야. 우리 유리가 이렇게 된 거 다 너희들 때문이잖아. 이번 일은 절대 못 넘어가. 유리에게 억울함 당하지 않게 반드시 해결할 거야. 180cm가 넘는 우람한 체격의 오빠가 벌떡 일어나자 조미란 씨는 당황하며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 늙은 몸으로 이런 치욕을 당하다니. 세상에 도리가 있기는 한 건가? 노인을 때리는 게 말이 되나? 조미란 씨의 소란이 커지자 병실 안다른 환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오빠가 이상한 눈총 바는 게 싫어서 나는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그 닭죽에 문제 있었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검사 받을 거예요. 자기 손주를 해친 너희들은 반드시 벌 받을 거야. 내가 목이 터지도록 외친 이 말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이렇게 큰 소리를 낼 수 있을 줄은 나조차도 몰랐다. 오빠가 안쓰러운 듯 물을 떠오는 사이 주변 사람들은 사태를 파악하고 조미란 씨를 향해 손가락질하기 시작했다. 자기 손주에게도 그런 짓을 하다니 이런 악독한 할멈은 처음 봐. 앞으로 누가 딸을 이런 집에 시집 보내겠나.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겠어. 악인을 그냥 놔두면 안 된다고. 여론이 일방적으로 흐르자 조미란 씨는 얼굴을 가린 채 진현준의 팔을 잡아당기며 병실을 뛰쳐나갔다. 몇몇 환자들이 나를 위로하는 동안 오빠는 멍하니 서서 분노를 삼키고 있었다. 오빠의 정성스런 간호 덕에 일주일 만에 퇴원할 수 있었다. 그런데 병원 문 앞에서 진현준이 서 있는 걸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다. 유리야, 정말 미안해.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게 모두 내 잘못이야. 그날 아침 엄마가 갑자기 장 보자고 나를 끌고 나갔는데 나는 그의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다. 현준 씨, 당신을 원망하진 않아요. 하지만 조미란 씨는 용서할 수 없어요. 그 아이는 우리가 밤새 이름을 지으려고 했던 우리 아이였잖아요. 목이 메어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진현준도 눈물을 흘리며 결단한 듯 고개를 들었다. 엄마가 버리려던 닭죽을 몰래 가져가 검사 의뢰했어요. 이번 일은 엄마 잘못이 분명해요. 더 이상 편들지 않을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변명은 그만하세요. 당신은 늘 가정 화목을 핑계로 나만 참으라고 했죠.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다며 양쪽을 설득했지만 결국 서로의 증오만 키웠을 뿐이에요. 이제 와서도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지 못하시나요? 내 말에 진현준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이런 남자를 위해 고향을 떠나 먼 타지로 시집온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졌다. 먼 곳으로의 시집은 정말 도박이었구나. 하지만 도박은 결국 잃을 게 더 많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고개를 들어 눈물을 참은 채 오빠와 함께 발걸음을 재촉했다. 집에선 부모님이 밤새 기다리고 계셨다. 내 초췌한 모습의 아버지는 생전 처음으로 내 앞에서 눈물을 보이셨다. 어릴 적 늘 든든하셨던 그분의 품에서 나는 모든 억울함을 토해냈다. 마치 어린 시절처럼. 집에서의 요양생활은 평화로웠다. 아버지는 내 마음이 풀릴까 봐 매일 산책을 재촉하셨다. 발걸음이 닿는 대로 걷다 보면 조금씩 상처가 아물 것만 같았다. 매번 이런 때면 오빠가 와서 말리곤 했어요. 유리가 이제야 조금 기분이 나아졌는데 자꾸 그렇게 잔소리하면 또 우울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빠도 더는 뭐라 하지 않았죠. 가끔 밤에 일어나 물을 마시다 보면 아빠가 방에서 슬쩍 눈물을 닦는 모습이 보이곤 했어요. 그때 왜 말리지 못했을까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진현준 놈을 찾아가서 따져보겠다고 중얼거리기도 했죠.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이 세상에 부모님 외에는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줄 사람은 없다는 걸. 이혼 서류는 진현준에게 택배로 보냈어요. 집에 돌아온 후로 그의 모든 연락처를 차단했거든요. 현준이 계속 질질 끌 줄 알았는데 일주일 만에 그의 택배를 받게 되었어요. 서명이 완료된 이혼 서류와 손편지가 들어있었죠. 유리야, 미안해. 내 말이 맞았어. 내가 너무 나약하고 무능해서 너와 미란 사이에서만 중재자 노릇을 하며 관계가 나아지길 바랐지. 내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 이기적으로 미란을 불러다가 나를 돌보게 하면 편할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분이 잔소리를 하면 너도 지치고 힘들다는 걸 깜빡했어. 너희가 싸울 때마다 나는 그저 도망치기만 했지? 결국엔 화해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그날 집에 와서 피 웅덩이 속에 쓰러진 너를 보고도 미란이 구급차 부르는 걸 막는 모습을 보니 이제야 깨달았어. 우리는 처음부터 조율이 불가능한 관계였던 거야. 내가 책임을 회피한 탓에 먼 길 떨어진 고향을 떠나 날 찾아온 내 마음을 저버렸어. 이번엔 더는 내 발목을 잡지 않을게. 재산은 모두 내게 남겨둘게. 난 아무것도 필요 없어. 우리 아이에게 다음 생엔 나 같은 무책임한 아빠를 만나지 않게 빌 거야. 미란에 대해서는 곧 재판이 열리지만 용서를 바라지 않아. 그저 앞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어. 편지를 읽을 때 마음은 이미 잔물결 하나 잃지 않았어요. 한때 깊이 사랑했던 사람을 멀리하는 게 이렇게 쉬울 줄이야. 편지를 정리해 이혼 서류 옆에 두었어요. 어떤 추억의 조각으로 남겨두려고요. 조미란, 진현준, 그리고 항상 방관자였던 시아버지. 이제 이들은 모두 내 세계에서 사라져 완전한 타인이 될 거예요. 몇 달 후 미란 씨 소식을 들었을 땐 이미 재판에서 형량을 받을 상황이었지만 나이가 많아서인지 정신이 이상해져 보석으로 풀려났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시아버지와 이혼했고 현준이는 출가를 결심해 그녀를 만나지 않는다고 해요. 남은 여생이 순탄치 않을 것 같네요. 날 향해 내가 모시고 살아야 할 사람이라고 윽박지르던 그녀도 이제야 후회하고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오빠가 쇼핑하러 가자고 기다리고 있네요. 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됐어요. 앞으로 더욱 빛날 거예요.